달력을 봅니다. 약속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날 사람이 없습니다. 3년째 이 모습입니다. 이 공허는 3년 전 단절에서 시작됐습니다. 3년 전 동호회 공지 읽다가 화면을 끕니다. 인생 60년, 70년을 사셔도 이런 감정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옛 어른들은 이 마음을 어떻게 풀었는지 그 지혜가 지금도 사용됩니다. 오늘 이 방법을 듣고 나면 내일부터 조금씩 실천하여 달라질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오늘은 먼저 이 마음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따라가 보고 옛 지혜를 들어본 뒤 마지막으로 아직 늦지 않은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건강도 챙기고 사람도 만날 겸해서요. 인터넷으로 찾아서 신청했습니다. 처음엔 반가웠습니다. 모임 단체 대화방에 들어갔습니다. 환영합니다.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첫 산행 날짜가 공지됐습니다. 첫 산행 날입니다. 집합 장소에 나갑니다. 10명 정도 모였습니다. 오랜만이야. 지난번에 못 왔었지? 다들 서로 반갑게 인사합니다. 어르신은 옆에 섭니다. 누가 회장인지 누가 총무인지 모릅니다. 다들 편하게 이야기하는데 어디에 끼어들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 분이 어르신을 봅니다. 아, 새로 오신 분이시군요. 처음이세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다시 그분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산을 오릅니다. 앞 사람을 따라갑니다. 다들 속도가 빠릅니다. 숨이 찹니다. 따라가기 버겁습니다. 괜찮으세요? 누군가 뒤돌아보며 묻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힘들지만 그렇게 대답합니다. 약해 보이기 싫어서입니다. 중간에 쉬는 시간입니다. 다들 돌 위에 앉습니다. 가방에서 물을 꺼냅니다. 도시락을 꺼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웃고 떠듭니다. 저번에 그 식당 기억나? 막걸리 진짜 맛있었잖아. 맞아, 거기 파전도 좋았어. 다음에 또 가자. 나는 그날 못 갔었는데 아쉽더라. 다들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난 모임 이야기를 합니다. 어르신은 그때 없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냥 미소만 짓고 앉아 있습니다. 물을 마십니다. 하늘을 봅니다. 옆 사람에게 말을 걸어볼까 합니다. 오늘 날씨 참 좋네요. 그 사람이 돌아봅니다. 네, 정말 좋죠. 그리고 다시 앞 사람과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대화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다들 이야기하는데 혼자 듣기만 합니다. 끼고 싶은데 끼지 못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출발할까요? 회장으로 보이는 분이 일어섭니다. 다들 가방을 챙깁니다. 다시 산을 오릅니다. 정상에 도착합니다. 다들 인증 사진을 찍습니다. 같이 찍으실래요? 누군가 묻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진에 함께 섭니다. 찰칵. 사진이 찍힙니다. 단체 대화방에 사진이 올라옵니다. 하산합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피곤합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산은 좋았습니다. 공기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허전합니다. 며칠 뒤 다음 산행 공지가 올라옵니다. 핸드폰 알림이 옵니다. 단체 대화방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북한산 갑니다. 여러 사람이
참석 의사를 밝힙니다. 저도요. 어르신은 핸드폰을 듭니다. 참석한다고 해야 할까요? 지난번처럼 또 혼자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다음 날도 공지가 옵니다. 모임 뒤풀이 삼겹살집에서 여러 메시지가 올라옵니다. 다들 뒤풀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르신은 뒤풀이에 갈 용기가 없습니다. 산행도 버거운데 뒤풀이까지 가면 더 어색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가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냅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이야기가 계속 올라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산행 공지가 올 때마다 고민합니다. 갈까 말까? 가면 또 혼자일 것 같고 안 가면 영영 끼지 못할 것 같고 결국 몇 번 빠집니다. 요즘 안 보이시네요? 누군가 메시지를 보냅니다. 바빠서요. 거짓말을 합니다. 사실은 가기 싫었습니다. 끼지 못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공지만 보고 넘깁니다. 참석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단체 대화방 알림을 꺼버립니다. 가끔 열어보지만 읽기만 하고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탈퇴하실 건가요? 총무에게서 메시지가 옵니다. 오랫동안 참석하지 않았더니 물어보는 겁니다. 내 개인 사정이 있어서요. 대답합니다. 정말 이유는 끼지 못해서입니다. 외로워서입니다. 대화방을 나옵니다. 화면에서 모임이 사라집니다. 이제 산행 공지도 오지 않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토요일 아침입니다. 예전 같으면 산행 가는 날입니다. 하지만 이제 갈 곳이 없습니다. 집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봅니다. 무슨 프로그램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화면만 봅니다.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끼지 못했을까? 다들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나한테 나쁘게 한 사람은 없었는데, 그냥 어울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내가 말을 더 많이 했어야 했나? 더 적극적으로 다가갔어야 했나? 뒤풀이에도 따라갔어야 했나? 그랬으면 친해질 수 있었을까? 하지만 어렵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쉬웠는데, 학교에서 직장에서 자연스럽게 친구가 됐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됩니다. 옛날 친구들 생각이 납니다. 직장 다닐 때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 은퇴하고 나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가끔 안부 문자는 오지만 만나자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들 바쁘게 사나 봅니다. 다들 자기 생활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모임을 찾았던 겁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혼자 있기 싫었던 겁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동호회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무례하게 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원래 친한 사람들끼리 더 편했던 겁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끼리 더 이야기가 잘 통했던 겁니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해는 되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가슴이 답답합니다. 내가 원한 건 그냥 함께 이야기 나눌 사람이었는데, 그냥 편하게 웃을 수 있는 자리였는데, 핸드폰을 듭니다. 다른 모임을 찾아볼까 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합니다. 등산 동호회 서예 모임 노래 교실, 여러 모임이 나옵니다. 하지만 신청하지 못합니다. 또 저번처럼 될 것 같아서입니다. 또 끼지 못할 것 같아서입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혼자 있는 게 익숙해져 갑니다. 처음엔 외로웠는데 이제는 혼자가 더 편합니다. 누군가와 어색하게 있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혼자 살아야 하는 건지, 친구 없이 늙어가야 하는 건지, 주말마다 혼자 텔레비전만 봐야 하는 건지, 밤이 됩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내일도 혼자일 겁니다. 모레도 혼자일 겁니다. 이렇게 계속 혼자일 겁니다. 벽 달력을 봅니다.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약속도 없고 모임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습니다. 텅 빈 달력입니다. 텅 빈 하루들입니다.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늙어가는 게 서럽습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없습니다. 연락할 사람도 없고 함께 웃을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혼자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답이 없습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내가 사교성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오래도록 천장을 봅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새벽이 됩니다. 여전히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밤이 이제 19회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이런 외로움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동창회 모임이 있습니다. 20회 만에 다시 열린 모임입니다. 단체 문자가 왔습니다. 동기회 모임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세요.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습니다. 어르신은 고민합니다. 갈까 말까? 마지막 동창회가 언제였는지 기억도 잘 안 납니다. 그때도 별로 재미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옛 친구들 얼굴이나 보고 싶습니다. 모임 날입니다. 식당에 도착합니다. 벌써 여러 사람이 와 있습니다. 왔어? 누군가 반갑게 손을 흔듭니다.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얼굴은 익숙한데 누군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자리에 앉습니다. 10명 정도 모였습니다. 다들 오래간만입니다. 하지만 어색합니다. 학교 다닐 때는 매일 봤는데 이제는 수십 년 만입니다. 주름이 늘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샜습니다. 옛날 모습이 아닙니다. 자, 건배 누군가 소주잔을 듭니다. 다들 따라 잔을 듭니다. 짠 잔이 부딪힙니다. 마십니다. 너 요즘 뭐해? 나 그냥 집에 있지. 은퇴했어? 응, 벌써 몇 년 됐어. 이야기가 오갑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말이 별로 없습니다. 물어보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끼리 이야기합니다. 김아무개 알지? 그 친구 지금 사업 크게 한대. 진짜? 잘 됐네. 이 아무개는 아들이 의사래. 대단하더라. 우와 부럽다. 자랑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누구는 사업 잘 된다. 누구는 자식이 성공했다. 누구는 손주가 명문대 갔다. 다들 좋은 이야기만 합니다. 어르신은 듣기만 합니다. 자랑할 게 없습니다. 사업도 안 하고 자식도 평범하고 손주도 그냥 보통입니다. 특별한 게 없습니다. 너는 어때? 누군가 묻습니다. 나 그냥 평범하게 살지. 짧게 대답합니다.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는 듯 합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술이 돕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습니다. 다들 옛날 이야기를 꺼냅니다.
체육대회 때 기억나? 우리 반이 1등 했잖아. 맞아, 그때 진짜 재밌었지. 수학여행 때는 어땠어? 바닷가에서 다들 웃습니다. 추억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그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체육대회가 언제였는지, 수학여행을 갔었는지 희미합니다. 학창 시절이 그리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울리지 못합니다. 옛날 추억이 없으니 함께 이야기할 거리가 없습니다. 다들 신나게 떠드는데 혼자 듣기만 합니다. 술잔을 비웁니다. 또 따릅니다. 마십니다. 취기가 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외롭습니다. 2차 갈 사람? 누군가 묻습니다. 여러 명이 손을 듭니다. 나 갈래 나도. 어르신은 손을 들지 않습니다. 나는 먼저 갈게. 일어섭니다. 벌써? 좀 더 있다가. 누군가 말리지만 진심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에 봐. 손을 흔들고 나옵니다. 밖으로 나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붑니다. 혼자 걷습니다.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다들 2차로 갑니다. 나 없어도 잘 놀 겁니다. 집에 도착합니다. 신발을 벗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술에 취한 얼굴입니다. 쓸쓸합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오늘 모임을 돌이켜봅니다. 재미있었나요? 아니요. 그냥 어색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났나요? 아니요. 그냥 옛날 같은 반이었던 사람들을 봤을 뿐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동창회 단체 문자가 또 옵니다. 다음 모임은 석 달 뒤 여러 사람이 답장합니다. 좋아요, 기대돼요. 어르신은 답장하지 않습니다. 다음 모임에 갈까요? 가도 똑같을 겁니다. 또 자랑 이야기만 듣고 또 혼자 있다가 올 겁니다. 생각합니다. 내가 친구가 없었구나. 학교 다닐 때부터 친구가 없었구나. 같은 반이었을 뿐 친구는 아니었구나. 다들 행복해 보였습니다. 다들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인생이 잘 풀린 것 같았습니다. 나만 평범합니다. 나만 특별한 게 없습니다. 자괴감이 듭니다. 내 인생은 뭐였나?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늙었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생각합니다. 다들 진짜 행복할까? 자랑하는 것만 들었지 힘든 이야기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다들 좋은 척만 했습니다. 혹시 나처럼 쓸쓸한 건 아닐까? 혹시 나처럼 외로운 건 아닐까? 동창회는 자랑 대회 같았습니다. 누가 더 잘 사는지 겨루는 자리 같았습니다. 진짜 친구를 만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체면을 지키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더 외로웠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친구가 없었습니다. 얼굴은 익숙한데 마음은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온 세월이 너무 달랐습니다. 각자의 인생이 너무 달랐습니다. 이제는 동창회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가봤자 상처만 받습니다. 가봤자 초라해집니다. 차라리 안 가는 게 낫습니다. 핸드폰에 저장된 동창 이름들을 봅니다. 수십 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임 때만 보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친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학창 시절 친구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습니다.
직장 동료들도 다 흩어졌습니다. 이웃들과도 친하지 않습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입니다. 밤마다 생각합니다. 왜 나는 친구가 없을까? 내가 성격이 안 좋은가? 내가 재미없는 사람인가? 내가 사교성이 없는가? 하지만 답을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된 겁니다. 평생 조용히 살았습니다. 튀지 않게 살았습니다. 남에게 패 끼치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친구도 없어졌습니다. 후회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살 걸, 좀 더 사람들에게 다가갈 걸, 좀 더 마음을 열 걸. 하지만 이제 늦었습니다. 이제 와서 친구를 만들기엔 너무 늙었습니다. 다음 동창회 공지가 와도 답장하지 않을 겁니다. 조용히 빠질 겁니다. 아무도 내가 없는 걸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나 없어도 모임은 잘 열릴 겁니다. 그게 서럽습니다. 내가 있든 없든 상관없다는 게, 내가 가든 안 가든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게, 나는 그냥 명단에 있는 이름일 뿐입니다. 진짜 친구가 아닙니다.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늙어가는 게 슬픕니다. 친구 없이 늙어가는 게 외롭습니다. 혼자 죽어갈 것 같습니다. 오래도록 천장을 봅니다. 동창회에서 들었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 나는 없었습니다. 나는 구석에 앉아 술잔만 비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계속 떠오릅니다.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외로움과 소외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중에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로 여러분의 비슷한 경험 한 줄이라도 함께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더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지요. 또 다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아파트 위층에 새 이웃이 이사 왔습니다. 젊은 부부입니다. 어르신은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층 삽니다. 과일 바구니를 들고 갔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젊은 부부가 반갑게 맞아줍니다. 잠깐 이야기를 나눕니다. 혹시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어르신이 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부가 대답합니다. 며칠 뒤 밤 11시입니다. 위층에서 쿵쿵 소리가 납니다. 무언가를 옮기는 소리 같습니다. 어르신은 참습니다.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정리할 게 많겠지요. 다음 날 밤에도 소리가 납니다. 쿵쿵. 뭔가 떨어지는 소리도 납니다. 어르신은 천장을 봅니다. 잠이 깹니다. 시계를 봅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참아야 할까요? 말해야 할까요? 고민합니다. 첫 인사도 좋게 했는데 괜히 말했다가 사이가 나빠질까봐 걱정됩니다. 그냥 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밤 소리가 납니다. 어르신은 점점 피곤해집니다. 잠을 설칩니다. 낮에 졸립니다. 어느 날 복도에서 위층 부인을 만납니다. 어르신은 말을 꺼냅니다. 저기 혹시 밤에 조금만 조용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소리가 많이 들려서요. 부인이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아, 죄송해요. 몰랐어요. 앞으로 조심할게요. 미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은 안심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도 소리가 납니다. 쿵쿵. 의자 끄는 소리도 들립니다. 어르신은 화가 납니다. 조심하겠다고 해놓고 또 이러네요. 며칠 더 지났습니다.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어르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위층 문을 두드립니다. 똑똑똑. 문이 열립니다. 남편이 나옵니다. 왜 그러시죠? 밤에 너무 시끄러워요. 부인한테도 말했는데 계속 이러시네요. 남편이 당황합니다. 아, 그러셨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도 조심하고 있는데. 조심한다고요? 매일 밤 쿵쾅거리는데요. 저희는 최대한 조용히 하려고 하는데요. 어린아이가 있어서. 어린아이요? 4돌 지난 애가 있어요. 밤에 가끔 놀아서. 어르신은 당황합니다. 어린아이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아기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쿵쿵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래도 밤 11시 넘어서까지 놀리시면. 죄송해요. 근데 아이가 늦게 자는 편이라서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요. 대화가 불편해집니다. 어르신은 돌아섭니다. 답답합니다. 아이가 있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매일 밤 시끄러운 건 참기 힘듭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소파에 앉습니다.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이가 있으면 소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이해심이 없는 걸까? 하지만 잠을 못 자는 건 사실입니다. 매일 밤 깨는 것도 사실입니다. 낮에 피곤한 것도 사실입니다. 내가 참아야 하는 걸까? 며칠 뒤 또 밤에 소리가 납니다. 이번엔 더 크게 들립니다. 어르신은 천장을 두드립니다. 똑똑똑. 조용히 해달라는 신호입니다. 잠시 조용해집니다. 하지만 10분 뒤 다시 소리가 납니다. 어르신은 한숨을 쉽니다. 다음 날 복도에서 또 위층 부인을 만납니다. 서로 눈이 마주칩니다. 부인이 먼저 고개를 돌립니다.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어르신도 그냥 지나칩니다.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이제는 서로 불편합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어색합니다. 어르신은 생각합니다. 내가 말하지 말걸. 그냥 참을걸. 이제 사이가 나빠졌잖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억울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조용히 해달라고 한 게 잘못인가? 잠을 자고 싶다는 게 잘못인가? 위층 부부도 생각할 겁니다. 아래층 어르신이 까다롭다고, 아이 소리도 참아주지 않는다고, 너무 예민하다고, 서로 생각이 다릅니다. 어르신은 조용히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층 부부는 아이를 키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서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밤에 소리가 납니다. 어르신은 이제 말하지 않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으니까요. 그냥 참습니다. 귀마개를 삽니다. 끼고 잡니다. 하지만 그래도 소리가 들립니다. 낮에 피곤합니다. 졸음이 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잡니다. 밤에는 제대로 못 자고 낮에 졸립니다. 생활 리듬이 깨졌습니다. 건강도 나빠집니다.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혈압이 오릅니다. 병원에 갑니다. 의사가 묻습니다. 요즘 스트레스 받으시나요? 네. 층간소음 때문에요. 답합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잘하셔야 합니다. 혈압에 안 좋아요. 약을 처방받습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약을 먹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밤에 시끄럽습니다. 여전히 잠을 못 잡니다. 이사를 갈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 나이에 이사 가기가 힘듭니다.
돈도 많이 듭니다. 그냥 참는 게 낫습니다. 위층 부부를 원망합니다. 조금만 배려해주면 되는데, 밤 11시 이후에는 아이를 재우면 되는데, 왜 안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위층 부부 입장도 있을 겁니다. 아이가 늦게 자는 체질일 수도 있습니다. 일찍 재우려고 해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육아가 쉽지 않을 겁니다.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화가 납니다. 이해는 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밤이 됩니다. 또 소리가 납니다. 쿵쿵. 어르신은 천장을 봅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오늘 밤도 잠을 설칠 겁니다. 내일도 피곤할 겁니다. 모레도 피곤할 겁니다.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요? 위층 아이가 클 때까지 몇 년을 더 참아야 할까요? 눈물이 납니다. 내 집인데 편하지 않습니다. 쉬어야 할 곳인데 스트레스 받는 곳입니다. 살던 곳인데 살기 힘듭니다. 위층을 원망합니다. 동시에 나 자신도 원망합니다. 왜 나는 예민한가? 왜 나는 참지 못하는가?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하는가? 오래도록 잠이 오지 않습니다. 새벽이 됩니다. 위층이 조용해집니다. 아이가 잠든 모양입니다. 이제야 어르신도 잠듭니다. 하지만 몇 시간 뒤면 아침입니다. 충분히 못 잤습니다. 피곤한 하루가 또 시작됩니다. 이 악순환이 이제 13년째입니다. 위층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계속됐습니다. 새 이웃이 올 때마다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소음, 갈등, 틀어진 관계. 이웃과 친하게 지내고 싶었습니다. 복도에서 만나면 웃으며 인사하고 싶었습니다. 가끔 나눠 먹을 것도 주고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매번 갈등만 생겼습니다. 이런 마음 공감되시나요? 서로 다른 생각 때문에 생기는 오해와 갈등 여러분도 겪어보셨나요? 이런 마음들을 표현한 옛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동상이몽이라는 말입니다. 같은 침상에 누워 있지만 꾸는 꿈은 서로 다르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함께 있는 것 같지만 속마음은 전혀 다르다는 의미지요. 중국 고사에서는 옛날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밤에 같은 여관방에서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서로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황금을 캐는 꿈을 꿨고 다른 사람은 고향 부모님 꿈을 꿨습니다. 같은 방에서 잤지만 꿈은 전혀 달랐던 겁니다. 여기서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고 댓글에 공감됩니다 한마디나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 한 줄 남겨주세요. 이런 작은 연결이 우리 모두에게 큰 따뜻함이 됩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서 나눈 세 분의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취미 모임에서 끼지 못한 어르신 동창회에서 외로웠던 어르신, 이웃과 갈등을 겪은 어르신, 모두 동상이몽의 상황이었습니다. 취미 모임에서 끼지 못했던 그 어르신 말입니다. 혼자 달력을 보며 만날 사람이 없다고 슬퍼하셨지요. 그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 모임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끼리 더 편했을 뿐입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새로운 사람보다 오래 알던 사람이 더 편합니다. 그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에 친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천천히 조금씩 다가가세요. 매번 참석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얼굴을 자주 보면 낯설지 않게 됩니다.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듣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다른 모임도 찾아보세요. 한 곳에서 안 맞았다고 모든 곳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나와 맞는 모임이 분명 있습니다. 계속 찾아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느껴지더라도 가끔은 밖으로 나가세요. 사람을 만나세요. 외로움에 익숙해지지 마세요. 그게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셨나요? 동창회에서 자랑만 듣고 초라해 하셨던 그 어르신 말입니다. 동창들과 거리감을 느끼셨지요. 그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창회는 원래 그렇습니다. 다들 좋은 척합니다. 잘 사는 척합니다. 힘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게 체면이라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그 사람들도 집에 가면 힘들 겁니다. 다들 나름의 고민이 있을 겁니다. 자랑하던 그 사람도 속으로는 외로울 수 있습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남의 인생과 내 인생은 다릅니다. 남이 잘 되었다고 내가 못된 건 아닙니다. 평범하게 산 것도 훌륭한 인생입니다. 동창회가 부담스러우면 안 가도 됩니다. 가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가서 상처받느니 차라리 안 가는 게 낫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대신 정말 친한 친구 한두 명과 따로 만나세요. 소규모로 만나세요. 조용히 차 마시며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세요. 그게 더 의미 있습니다. 학창시절 친구가 없다면 지금 만드세요. 나이가 들어서도 친구는 만들 수 있습니다. 취미가 같은 사람,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수십 년 알았다고 친구가 아닙니다. 마음이 통해야 친구입니다. 진짜 친구 한 명이 허울뿐인 지인 100명보다 낫습니다. 이런 마음 공감되시나요? 이웃과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으셨던 그 어르신 말입니다. 서로 이해하지 못해 관계가 틀어졌지요. 그분께 말씀드립니다. 둘 다 잘못이 없습니다. 어르신도 위층도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상황이 다를 뿐입니다. 입장이 다를 뿐입니다. 어르신은 조용히 쉴 권리가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자기 집에서 편히 쉬어야지요. 위층도 아이를 키울 권리가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육아는 쉽지 않으니까요. 서로의 입장을 조금만 더 이해해 보세요. 위층은 일부러 시끄럽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 있으니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어르신도 예민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나이 들면 잠이 얕아지니까요. 한 번 더 대화해 보세요. 화내지 말고 차분하게 이야기하세요. 밤 11시 이후에만 조금 조심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막연하게 조용히 해주세요 보다 구체적인 시간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위층도 최선을 다할 겁니다. 완벽하게 조용해지진 않겠지만 노력은 할 겁니다. 그 노력을 인정해 주세요.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고맙다고 말해 주세요. 관계가 틀어졌다고 영원히 그런 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풀릴 수 있습니다. 복도에서 만나면 먼저 인사하세요. 미소 지어 보세요. 작은 시도가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이사를 고민하신다면 꼭 필요한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사가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사람 사는 곳이니까요.
이웃과 소통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낮에 산책하세요. 운동하세요. 건강을 챙기세요. 무엇보다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주변에 하소연하세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야기하세요. 말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풀립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비슷한 고민 있으셨나요? 세 분의 이야기 결국 같은 문제입니다. 서로 생각이 달랐던 겁니다. 같은 상황을 다르게 봤던 겁니다. 취미 모임 사람들은 친하게 지내자고 생각했지만 어르신은 소외당한다고 느꼈습니다. 동창들은 자랑이 아니라 근황 공유라고 생각했지만 어르신은 뽐내기로 들렸습니다. 위층은 조심한다고 생각했지만 아래층은 여전히 시끄럽다고 느꼈습니다. 누가 맞고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상대가 틀린 건 아닙니다. 그냥 다를 뿐입니다. 동상이몽은 나쁜 말이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사람은 생각이 다 다르니까요. 같은 꿈을 꿀 수 없습니다. 같은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다름을 인정하고도 함께 있을 수 있느냐입니다. 생각이 달라도 존중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받아들일 수 있느냐입니다. 나이 들수록 외로워집니다. 사람이 필요해집니다. 하지만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나와 다릅니다. 그 다름 때문에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래도 관계를 포기하지 마세요. 완벽한 관계는 없습니다. 다 상처받으며 배웁니다. 천천히 익숙해집니다.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먼저 내가 바뀌어 보세요.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바꿔보세요. 기대를 낮춰보세요. 완벽을 바라지 마세요. 조금만 좋아져도 감사하세요. 작은 것에 의미를 두세요. 모임에 갔는데 한 명이라도 말을 걸어줬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습니다. 동창회에서 한 명이라도 진심으로 반가워해줬다면 그것만으로도 좋은 겁니다. 이웃이 조금이라도 조심해주려 한다면 그 노력을 알아주세요. 인생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관계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 상처받으며 배웁니다. 다 후회하며 성장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끊어진 관계 다시 이어보세요. 전화해보세요. 문자해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한 줄이면 됩니다. 새로운 관계도 만들어 보세요. 모임 찾아보세요. 나가보세요. 한 번에 안 맞아도 계속 시도하세요. 반드시 나와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가 편하다고 그렇게만 살지 마세요. 가끔은 불편해도 사람을 만나세요. 그게 사는 겁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구독하시면 매주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 계속 들으실 수 있고 알림 설정하시면 놓치지 않고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함께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 댓글로 마음 나눠주세요. 오늘은 동상이몽에 담긴 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익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힘차게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때도 꼭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편안히 쉬시면서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마음의 여유를 찾으시고
오늘 밤은 깊은 잠 속에서 평안을 누리세요. 내일 아침 눈 뜨시면 새로운 희망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가 시작되길 기원합니다.